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울포럼 2025 시작에 앞서서 서울경제신문 주관으로 전체 참석자 여러분의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대를 등지고 계신 분들은요, 의자를 돌려서 무대 정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를 돌려주시고요,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편안한 미소를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다른 장면으로. 네, 충분히 찍으셨을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장면으로 한 번 더 촬영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포럼 외치면요, 파이팅 하면서 박수 쳐주시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서울포럼! 네, 이것으로 사진 촬영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포럼 2025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네, 서울포럼은 세계적인 석학과 기업인, 정치인,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나은 세상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어느덧 16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상상 속에만 머물던 AI가 현실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에 올라선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전략을 세우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서울포럼 2025의 주제는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일상과 산업 속 AI, GPT가 연 새로운 생성형 AI 시대, 초인간혁명 휴머노이드의 공존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글로벌 AI 산업 현황과 대한민국이 그려갈 청사진을 함께 고민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융합하는 예술 분야의 미래상을 살펴보기 위해 픽셀 앤 페인트를 특별 행사로 개최합니다. 예술과 디지털 아트, K컬처가 융합해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포럼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막식 참석 예정이셨던 서베스천 스런 교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항공 일정 문제로 인해 금일 참석이 어려워지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쉬운 상황이지만 교수님께서는 메인 세션이 진행되는 2일차에 참석하셔서 강연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서울포럼 2025 개막식의 첫 순서로 서울포럼을 주최한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 대표이사 맡고 있는 손동영입니다. 녹음이 짙어지고 그다음에 꽃과 햇살이 어우러지는 5월, 아마 우리 미래를 얘기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정성 들여 준비한 서울포럼 2025 행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 대단히 영광입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느라 바쁜 가운데서도 서울포럼 2025 축사를 위해서 찾아주신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선거운동으로 정신없이 바쁘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님을 대신해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혁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상임 장관님이 축사를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서울의 변화와 도약을 이끄는 리더로서 서울포럼 2025에 의미에 공감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님,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님,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님, 염재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경쟁을 이끌고 있는 과학계에서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과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님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기업에서도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서울포럼 2025 개막식 기조강연을 맡아주실 AI 석학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포럼에서 귀한 해안을 나눠주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특별 강연을 맡아주실 펠릭스상 시니어 디렉터님과 브라이언 로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님, 오혜진 카네기 멜론대 교수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AI 시대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 머물던 AI가 이제는 현실의 주인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돕던 AI는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보다 더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결합해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낼 미래를 우리 모두 이미 마주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동반자이자 도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AI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정교하게 예측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더욱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경제는 AI로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생성형 AI부터 휴머노이드까지 진화하는 AI 기술을 폭넓게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첨단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변화를 탐구하기 위해 픽셀 앤 페인트 특별 세션도 마련했습니다. AI와 로봇이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생생한 현장을 아마 직접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포럼의 주제가 담론에 머물지 않고 현장과 삶을 잇는 실제의 모습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AI 시대를 살아갈 대한민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미래 해법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AI 시대에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과 산학연정이 함께 뛸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서울포럼 2025가 모든 참석자분들께 영광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울포럼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동영 대표이사 사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환영사를 해주신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올해 서울포럼 2025의 주제를 담은 오프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AI가 만든 장면과 실제 촬영된 장면이 함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께서 과연 어느 부분이 AI가 만든 영상이고 어느 부분이 실제 영상인지 맞춰보실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What is real? Who is real? The future is already here. Everything leads to AI. All on AI.
The future is now. The world we live in, shaped by AI. Easier and more fun. Safer and faster. More precise, more refined. AI is already a part of our lives. Lifestyle revolution. AI integrating into everyday life. Brain revolution. The era of generative AI. Post-human revolution. The era of humanoid. Imagine this. A world where we live and think together. Humans and AI side by side. It's no longer just imagination. The future we dreamed of. The future we imagined. It begins here, now. Seoul Forum 2025. All on AI. The future is now. 네, 이미 시작된 AI와 공존의 시대, 모든 것이 AI로 통하게 될 미래의 삶까지 모습을 잘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영상 초반에 어떤 장면이 AI고 어떤 장면이 실제 영상인지 구분을 좀 해보셨을까요? 무대를 바라보고 이 좌측 화면에 나온 장면들이 바로 AI가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촬영 영상과 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죠. 이처럼 AI 기술은 우리의 눈과 감각을 속일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울 포럼 2025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해 주실 축사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 포럼 개최를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부의장 이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된 인사말을 써왔는데 이거 읽으면 이 상황이 너무 원시적인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안 할 수도 없어서 읽기는 읽겠는데 읽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그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짐을 옮기는 게 지게나 뭐 여성들은 골망태라고 하죠. 여기다 이고 거름도 올리고 비료도 올리고 고구마를 캐면 또 가을이면 전부 끌어내리고 한데 가는데 한 20-30분 또 오는데 20-30분 오다가 계곡을 건너고 뭐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가끔 길이 너무 좁아서 이 지게에다 짐을 지고 오면 잘못 돌리면 이렇게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계곡은 아니고 작은 도랑으로. 그때 제가 생각에 제발 내 생전에 이 고구마를 내가 지어 나르지 않아도 어떻게 매달아서 집까지 보낼 수 없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어떻게 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화면을 보면서 그것을 이미 넘어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마치 이 인사말을 가지고 온 내가 원시인처럼 느껴져서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어쩔 수 없는 원시인이니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창간 65주년을 맞은 서울경제사가 주최하는 서울포럼 2025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손동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입니다. 포럼의 주제와 같이 AI는 산업과 경제,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며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엔비디아, 딥시크 등 막대한 투자와 전략적 지원 및 제휴를 통해서 글로벌 시대 AI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AI 패권국이 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적극 지원해서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 전략을 펼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서 AI를 접목해서 잘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AI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최대한 3.2% 높이고 GDP를 최대 12.6% 증가시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할 AI 전략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동안 진행될 포럼에서도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믿습니다. 국회도 정부와 함께 AI와의 공존시대, 대한민국의 AI 패권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께서도 소중한 인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신해 조승래 수석 대변인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겸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축사를 대독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까 이하경 부의장님 원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 패드에 담아왔습니다. 조금 제가 낫죠. 예,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서울경제 서울포럼 2025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경제 손동영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포럼은 지난 15년 동안 세계적인 석학, 비즈니스 리더, 정치 전문가를 한 곳에 초청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꾸준히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며 미래를 실현하는 포럼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를 주제로 세계 유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AI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폭넓은 통찰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AI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교육 현장부터 산업 현장,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삶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기술의 혁명과도 같은 첨단 AI 기술은 앞으로 기존 기술이 바꿔온 인간의 삶,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동, 일자리 같은 경제 구조 역시 커다란 변화가 동반할 것은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 눈부신 성과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AI 경쟁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AI의 영향력이 이미 생활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속히 AI 시대 속 생존 방법을 수립하고 추격자 입장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국민께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이 필수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책 또한 활발히 찾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 극복 DNA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할 핵심은 단연코 AI입니다. 이번 서울 포럼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 AI 기술을 주도할 방안을 함께 찾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에서 뜻깊은 강연을 펼치며 고견을 나눠주실 연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포럼을 경청하고 우리 AI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신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께서도 소중한 인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대신해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듣기에 좀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의 기빈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먼저 AI 대전환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짚고 산업과 미래 전략을 토론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경제신문 손동영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포럼은 구조적 변환기를 맞은 한국 경제에 늘 날카로운 진단과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장 먼저 짚어준 자리가 서울포럼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는 올해의 주제처럼 우리는 미래가 이미 시작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생성형 AI, 휴머노이드, 기술은 인간의 상상을 추월하고 있고 이제는 그 상상을 앞질러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AI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스탠퍼드 AI 인덱스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1,091억 달러, 중국은 93억 달러를 AI에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는 13억 달러, 세계 1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22년 이후 계속 하락세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의 생존 조건입니다. 산업 경쟁력의 축이고 안보의 핵심이며 디지털 주권의 뿌리입니다. 남이 만든 플랫폼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국가 R&D 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습니다. AI 전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3대 AI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초거대 AI 등 미래산업 전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술 패권 우리가 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 사람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기술을 설계하는 사람, 그 기술에 책임지는 사람, 그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과 AI가 함께 진화하는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공존이 아닌 공진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설계자들이십니다. 정치도 그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먼저 바뀌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 김문수 변화의 최전선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AI는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하겠습니다.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나라, 우리의 길을 우리의 손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포럼에서 제시되는 통찰과 해안, 저 김문수는 정책으로 구현해내겠습니다. 산업의 길, 과학기술의 길, 그리고 사람을 위한 AI 전략, 정치가 책임지고 실행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주도권, 대한민국이 반드시 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올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All on AI, The Future is Now 라는 멋진 주제로 막을 올린 서울포럼 2025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경제신문 손동영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야흐로 AI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22년 말 챗GPT가 등장한 이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AI 패권 경쟁에 국가 명운을 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30년을 넘어 미래 30년, 5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도 천문학적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고유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부터 AI 반도체에 이르는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함께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독자 AI 모델을 보유하는 등 AI를 잘하는 저력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합의해 주신 여야의 협력에 힘입어 글로벌
리더십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현장의 시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GPU 1만장 확충과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 개발 지원 등 AI 분야 1.9조 원 추경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와 우리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바탕으로 산업, 공공, 사회,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AI 대전환을 추진하여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마중물 삼아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AI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포럼은 AI가 촉발한 거대하고도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서 정부는 말씀 주시는 의견들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포럼 2025 개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 AI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울포럼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포럼에 지혜와 인사이트를 주실 글로벌 석학 비즈니스 리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서울포럼은 지난 16년 동안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기를 헤쳐나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술 패권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AI 산업이 국가와 도시의 새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번영이라는 하루들을 늘 관심 있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피크 코리아의 우려가 커지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열쇠는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AI에 대한 서울시의 비전을 발표하고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사람이 가장 문제인데요. 인재 양성이 많이 뒤처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에는 54개의 대학이 있고 이 대학과 서울시가 디지털 인재를 길러내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연간 10,000명 정도의 AI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20군데의 청년 취업 사관학교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동안에는 디지털을 비롯한 첨단 인재들을 고루고루 양성해냈는데 내년부터는 그 초점을 AI에 맞추어서 AI 중급 인재를 4,000명씩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라이즈 사업이나 혹은 캠퍼스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첨단 스타트업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인재 양성을 하기 시작해서 연간 10,000명 정도의 중급 이상 AI 인재를 양성하겠다 하는 게 목표고요. 또 모든 신산업에 대한 지원은 재원이 문제겠죠. 서울시는 2030 비전 펀드라고 해서 약 5천억 정도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AI 부문에 내년까지 AI 특화된 펀드를 만들어서 내년까지 5천억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새로 세웠습니다. 아마 새로운 투자가 올 하반기부터
아마 내년이 되면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될 겁니다. 또 서울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건데요. 이미 AI 산업 관계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재에 AI 허브를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는 후회가 들어서 양곡 도매시장 자리 K호텔 부지 인근에 27만 제곱미터, 다시 말해서 9만 평 정도의 AI 테크시티를 새롭게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조성을 해서 한 4년 내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계획을 지금 구체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많이 뒤처진 AI 부분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어 가면서 최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늘 조금씩 늦었었습니다. 원자력이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고 그리고 반도체가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뒤처졌다고 걱정들을 하시지만 이렇게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을 하다 보면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이미 지쳐진 LLM을 비롯해서 AI의 산업에 캐치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서울 포럼이 이 AI 산업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포럼을 개최해 준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산학연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국내외 인사들께서 서울포럼 2025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포럼 2025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즈니스 리더분들 모시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테이블 번호로 호명하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에 착석해 계신 주요 내빈께서는요, 스태프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에 임해 주실 테이블은 1번, 2번, 그리고 연사분들께서 착석해 계신 4번 테이블입니다. 무대 위로 조심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뒷줄 사이사이 얼굴 나오실 수 있게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총 2줄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얼굴 나오실 수 있게요. 사이사이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위치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총 3가지 버전으로 기념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매 순서마다 포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촬영자 바라봐 주세요. 웃어주세요. 네, 그럼 두 번째로는 파이팅 자세를 취할 건데요. 오른손 주먹 쥐시고요. 네, 제가 서울경제하면 서울경제포럼 파이팅 하면 파이팅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포럼!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드셨던 손 피셔서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뒤에서도 한 번 더 촬영을 한다고 하십니다. 네, 저기 뒤에 보이시죠? 네, 찍겠습니다. 네, 손 한 번은 들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진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관계로 자리가 조금 협소합니다. 자리까지 조심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개막식의 공식 행사를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직 촬영을 마치신 분들께서 자리로 돌아가 계시고 계신 관계로요, 잠시 다음 순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과 첫 번째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식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찬은 앉아 계신 자리로 서빙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리가 조금 정리된 후에 기조 연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어서 기조 연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뜻깊은 서울포럼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이제 기조 연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 대동 로보틱스의 대표이자 로봇 및 지능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외로 폭넓은 학문적, 산업적 기여를 해오신 여준구 대표님께서 특별히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여준구 대표님은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하신 분으로 오늘 행사에 로봇 기술의 비상,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주제로 깊이 있는 통찰과 활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준구 대표님을 모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준구입니다. 사실은 제가 내일 강연을 돼 있었는데 세바스찬 일정이 좀 있어서 교대로 해서 제가 첫날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80년도에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박사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로봇이 아주 막 붐이 날 때였어요. 그래서 미래 학문이고 미래 산업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 앞으로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국제학회에서 기조강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로봇이 미래 학문이고 미래 산업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미래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 아니고 미래 안으로 한 발을 집어넣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아시는 것처럼 그 AI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AI와 로봇이 만났을 때 드디어 큰 혁명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빅텍들이 요즘 휴머노이드하고 로봇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I와 로봇이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과거에 그 이루어졌던 그 개발됐던 로봇들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는 NSF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과기부하고 한국연구재단하고 합친 것 같은 기능, 우리나라에 똑같은 기관은 없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2003년부터 다시 그 한동안 이제 NSF에서 AI 쪽에 투자를 하지 않았었는데 2003년에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연구 개발에 연방정부에서 투자를 했던 그 시간이 제가 생각나고, 거기 있으면서 제가 로봇과 그다음에 또 컴퓨터 비전 쪽 그쪽을 담당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로봇이 많이 그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게 됐죠. 그 가깝게는 코비드 때 비대면이라는 그런 사회 때문에 우리가 로봇을 가까이 많이 쓰게 됐고, 뭐 식당 가도 볼 수 있었고, 그랬지만 최근에 바뀐 거는 사실은 AI, 특히 피지컬 AI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로봇들이 개발되어 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제가 AI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맨 위에 있는 레이어는 그 NSF에서 투자했던 연구 과제들의 결과물들,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그 로봇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기술이 합쳐져서 나오는 통합의 예술 같은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뭐 모터 하나 잘 만들어도 되지는 않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이제 기술 개발 또 그 사회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커머셜하게 어떤 로봇들이 개발이 됐는지. 80년대 가장 많았던 거는 이제 자동차 회사의 어셈블리 라인에서 스팟 웰딩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랬지만 이게 2000년에 들어서는 그 분야가 확 넓혀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그 당시 일본에서 많이 휴머노이드를 했습니다. 요즘 다시 휴머노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휴머노이드, 일본에서 시작을 많이 했죠.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들, 도요타, 혼다, 소니 이런 데서들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계단도 오르는 그런 휴머노이드를 그 당시에 아시모라든가 이런 로봇을 통해서 보여줬었고, 또 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 사람 몸에다 칼을 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수술 로봇을 통해 가지고 상처도 조금 나고 회복도 빠른 그런 것 하죠. 근데 지금 수술 로봇에는 사실 AI가 있지는 않아요. 텔레오퍼레이션 같이 의사가 직접 옆에서 조작을 하죠. 그래도 장점이 많습니다. 손떨림 같은 것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룸바라는 청소 로봇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로봇이 이제 발전이 했는데 그 한 가지는 NSF에서 2011년도부터 NRI라는 National Robotics Initiative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는 NSF가 주동이 돼서 했지만 나사라든가 NIH, 그다음에 USDA 이런 기관들이 다 합쳐서 같이 투자를 했어요. 그것의 초점이 그 당시에 협동 로봇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를 준비할 때 저도 관여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협동 로봇이 굉장히 큰 산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 로봇 중에서 협동 로봇 하면 우리나라에도 몇 개의 큰 회사들이 그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이제 팔고 있는데, 그 시작을 투자를 미국에서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AI 인스티튜트라는 것을 또 하겠다고 해서 NSF에 투자를 했었고, 그 뒤에는 그 파운데이셔널 로보틱스라는 그 리서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투자 프로그램을 또 NSF에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2020년에 웨이모의 로봇 택시도 나왔습니다만은 2022년 11월 그 챗GPT가 발표된 이후로 뭐 거의 매달 새로운 뉴스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또 휴머노이드를 하겠다고 그래요. 로봇을 하겠다고. 그 이유는 AI가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만 있으면 사실은 혜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액션까지 취해질 수 있다, 뭔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커다란 변화를 우리 사회에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AI를 하던 기업들이 또 지금은 로봇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AI가 뭐 사람을 어렵게 할 거다, 뭔가 정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렇진 않다. 왜? 결국은 AI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해가 되는 거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농담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방이 자꾸 더워져요, 회의실이. 그래서 AI 보고 야, 방이 조금 더워진다, 좀 온도를 낮추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사이버 공간에만 있으면 보여주겠죠. 뭐 에어컨을 트시오, 뭐 사람이 많아서 더워집니다 이렇게 할 텐데, 얘가 액션까지 취할 수 있다. 그러면 AI가 생각해 보니까 회의실의 온도가 올라오는 이유가 사람이 많아서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액션까지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사람을 줄여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커맨드했을 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회의실의 온도를 내려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액션까지 취해줄 수 있는 AI라면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날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금년만 해도 벌써 1월, 2월, 3월 또 며칠 전에 또 테슬라에서 발표를 했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를 학습시켜서 로봇이 한다는 그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아마 곧 큰 게 또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그 로봇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그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 왔느냐를 한번 제가 도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65년도에 GE에서 워킹 트럭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는 로봇이 아니고 그냥 기계적인 사람이 올라타서 운전하는 정도의 그런 건데 그리고 80년도, 90년도 초에는 학회를 가면 워킹 로봇이라는 세션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두 발로 걷는 거, 하핑하는 거, 네 발, 여섯 발, 뭐 벌레를 그 모방해서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아시모가 나왔고 그 뒤로 이제 최근에는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2005년도인가요? 그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가 했던 휴버라는 로봇이 있었고 또 키스트의 마루아라라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개발을 지속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어서 조금 뒤처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산업부에서 휴머노이드는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한 번쯤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four-legged motion of animals was this walking truck built by General Electric in the USA as far back as 1965. A human Dynamic balance was developed by Mark Rabert, who founded the MIT Leg Laboratory in the 1980s. To keep this simple, he started with one-legged robots. Can learn about the future of robotics from the Osimo period. Osimo, Advanced Step in Innovative Mobility, was once the most well-known advanced humanoid robot in the world. However, 제가 이 영상, 마지막 영상은 뭐 굳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낮춰보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한 2년 전에 나온 영상입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성공한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실패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는 이것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 3월 달에 그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매거진에서 스페셜 이슈로 휴머노이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티클이 나왔는데 그 에디토리얼에 나온 제목이 We are not there yet. Why humanoid robotics hard? 그런 제목으로 아티클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Is bipedal locomotion stable? Are system sensors and the perception system reliable? Is physical intelligence fully developed? 다시 말해서 두 발로 걷는 게 안전한 스트럭처냐? 또 센서라든가 또 퍼시션 시스템이 신뢰성이 있느냐? 지금 한참 얘기하는 AI가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완벽하게 개발이 됐는가? 사실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모터들. 그래서 인텔리전스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휴머노이드를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다 많이 성숙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또 공장에서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학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명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통계를 좀 제가 보여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통계를 짧게만 보여드리고 본격적인 AI 로봇에 대한 얘기를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봇 분야의 마켓의 그 크기는 거의 $100 빌리언 정도 작년에 됐고요. 2029년이 되면 2배가량 늘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그래프는 그 탑5 마켓, 그 로봇 분야에, 특히 산업용 로봇 분야의 탑5 마켓을 얘기하는 나라들인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로봇 밀도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이 1위를 하고 있죠. 사실 싱가포르하고 저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R&D 투자, GDP 대비 R&D 투자도 사실은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좋은 그런 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5나라가 사실은 R&D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용 로봇만을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로봇 하면 뭐 미국, 중국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아직도 산업용 로봇은 일본이 다미네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이 일본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응용 분야 같으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런 전자전기 제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로봇을 많이 쓰고 있다. 거의 5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출하고 있는 우리 산업용 로봇의 그 쉐어를 보면 일본이 36% 정도 그 수익도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5대 마켓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출하는 물량은 그 쉐어가 한 3% 정도, 5% 미만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도표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협동 로봇이라는 게 요즘 이제 새로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로봇 회사들도 많이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 굉장히 컴피티션이 심해요. 그래서 2년 차이의 도표인데 그 마켓 쉐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있지만 또 그만큼 경쟁도 굉장히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산업용 로봇이었다면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 로봇 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헬스케어라든가 메디컬 쪽, 그다음에 물류 쪽, 이런 쪽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서비스 로봇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런 시장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업용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앞서 있다고 그랬는데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그 로봇 회사 수를 볼 때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 1,500개 가량의 그 스타트업이 로봇 분야에 생겼고요.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유니콘 회사로 성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AI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구글에서 나온 지난 3월달에 나온 장면인데, 이 AI 로봇에 대한 거를 설명을 잘해주는 거라서 제가 잠시 틀어보고, 다는 못 보여줄 것 같고 아마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 거라서 자료를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We're bringing Gemini 2.0's intelligence to general-purpose robotic agents in the physical world. To be helpful, robots need to be interactive, responding live to your actions and your voice. They need to be dexterous to complete your most complex tasks. And they need to be general to understand things in your 3D world.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 미디어에 기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대동해안여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을 할 때였는데요. 이게 AI로만이 아니고 물리 세계로 들어가는, 특히 그 연결고리가 되는 로봇과 연결됐을 때 혁명적인 일이 나올 거다, 사회에 큰 혜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텍들이 다 지금 로봇을 하겠다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냥 AI뿐만 아니라 그 로봇과 함께 할 수 있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쪽에 투자를 좀 하셔야지 결과적으로는 휴머노이드는 하나의 로봇의 형태일 뿐이고 또 다른 여러 로봇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로봇 팔 갖고 작업을 할 때 보면은 그 상대가 잡으려는 어떤 그 오브젝트 있고 내 위치를 알면 이 팔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키네매틱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조인트마다 앵글이 얼마큼 되는지를 계산해 가지고 그 값을 모터에 줘서 앵글을 움직여서 잡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해왔어요. 로봇팔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테슬라에서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쭉 찍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럼 그거를 시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배속으로 한 거긴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사실은 그 로봇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AI 로봇에 대한 그 분야의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어요. 그냥 AI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AI의 그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코시스템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집하는 회사, 또는 그 로봇의 맞춤형으로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 또는 그 여러 대의 로봇을 같이 움직일 때 플릿 매니지먼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에도 투자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큰 예가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아마 저희 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UC 버클리에 있는 교수가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400 밀리언이니까 상당히 큰 액수죠. 5천억 정도 될까요?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유명인이라든가 유명 투자 기관에서 했고, 그 회사의 가치가 2.4 빌리언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을 정도로, 매출이 없는 회사가 저렇게 밸류에이션 받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래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AI도 강한 부분이 있고 로봇도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AI가 로봇이 합쳐지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봤던 장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최근에 작년 4월에 그 NSF에서 USDA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농업 로봇에 대해서. 그 농업 로봇에 대한 그 중요성을 미국 정부에서도 감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담수를 사용하는 그 퍼센티지가 농업이 한 70% 이상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기타 산업에서 하는 것이 한 20%, 그다음에 생활용수를 쓰는 것이 10%. 그래서 농업의 그 굉장히 큰 우리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것을 봤을 때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농업 로봇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은 그 농기계를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 농업 로봇의 그 변환을 주기 위해서 그 대동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지금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농업에 말이 나왔으니까 농업 쪽의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농업 기술의 트렌드라고 그러면은 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농업 로봇, 그다음에 관제와 자동화, 그리고 세 번째가 스마트팜 같은 인도어 팜 같은 아그리컬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로봇이 사실은 좀 비싸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력 양성이 필요하죠. 그것이 일반인들이 그냥 쓰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챌린지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시는데 아직은 농업 로봇이라는 거에 대한 캐테고리가 없어서 그런 지원이 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 연속적으로 우리가 그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 로봇의 시장은 작년에 약 16.62 빌리언 달러였고요. 그게 32년 되면은 100 빌리언 달러를 넘어간다는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거의 다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는 그 운반 로봇에 대한 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방제 로봇이라든가 또는 그 제초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농가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특히 과수원 쪽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농업용 로봇 AI 로봇에서부터 Field and Service AI 로봇까지 성장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Meet RT-100, transport robot. Effortlessly hauls up to 660 pounds.
Tethered manual control. Follow me mode. AI-powered autonomy. Whisper quiet, zero emissions, 100% electric. Built for every season, lift and dump functions included. Daedong RT100 Transport Robot. 사실은 저희가 이 로봇을 가지고 음성 인식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면 이 친구가 말을 알아듣고 지정한 장소로 이동을 한다든가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돼서 아마 농업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혼자 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음악도 들려주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육 작물 같은 거 설명해 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말하는 로봇, 말하는 음반 도우미, 그거를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잠깐 그 중간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이면 이제 이게 좀 더 완수된 게 나올 텐데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고 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장으로 이동하여 경영구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동할까요? 그래. 이동하겠습니다. 선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자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영구원님에게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정도는 쉬고 싶은데 언제 쉬는 게 좋을까? 이번 주는 4월 30일 화요일이 맑고 온화하여 쉬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비 예보는 있어? 이번 주에는 5월 1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89%로 높은 편이니 계획에 참고하세요. 난 요즘에 철쭉을 키우고 있어. 철쭉을 키우고 계시는군요. 철쭉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니 적절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은 적당히 주시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력 풀어줘. 창고로 이동해줘. 창고로 이동할까요? 그래.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중간 점검이라서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녹음이 돼서 효과가 좀 작긴 합니다만 말하는 로봇은, 농업 로봇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공적으로 상용화된 로봇들에 대한 최근 투자 현황과 로봇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별 강연을 해주신 여중구 대동 로보틱스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로봇, 휴머노이드 G1을 개발한 선두주자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펠릭스 상 시니어 디렉터를 모시고 오론 AI, 이미 시작된 미래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릭스 상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ood evening.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네,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휴머노이드와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서울 포럼 2025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ll on AI,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그 전에 간략하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휴머노이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와 드론이 등장합니다. 이 기계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휴머노이드가 무인 자동차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충전이 완료되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로봇 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무인 자동차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될 수도 있고 쇼핑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로봇개는 옵틱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봇개의 데이터가 컨트롤 시스템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이 개가 여러분에게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개가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제가 다음 말씀드릴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유니트리 로보틱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기술적인 도전이고요. 네 번째로는 인간과 로봇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와 잠재력입니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는 체화된 지능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체화된 지능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저인가 다 다르시겠지만 이 체화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은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체화된 지능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로봇이 있습니다. 바퀴형 로봇, 궤도형 로봇, 사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무인항공기 수중 로봇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의 궁극적인 형태는 바로 휴머노이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슬라이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높은 기동성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지형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계단도, 또 특수한 계단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높은 지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높은 하중 지탱 능력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신체 구조가 강력하기 때문에 고난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 즉 가정에서 또 공장과 같은 산업까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는 인간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가정용 도우미에서부터 산업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에 있어서의 극강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명의 또 친구를 오늘 초청을 했는데요. G1과 고투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우리 회사에서 데려온 친구들입니다. G1 안녕, 고투 안녕. 네, 이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줘서 고맙고 잠시만 기다려줘. 네, 연설이 끝나면 같이 집에 가자꾸나. 네, 그러면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니트리는 201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9년이 됐죠. 저희는 항저우, 중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희는 사족보행 로봇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비용 고성능 로봇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족보행 로봇 판매량은 전 세계 출하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10개 로봇이 있다라고 하면은 6개는 유니트리 로봇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G1에 대한 설명입니다. G1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객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G1 휴머노이드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뛸 수도 있고요. 춤도 출 수 있습니다. 복싱도 할 수 있습니다. G1에는 라이다와 또 심도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개에서 43개의 모토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G1 같은 경우에는 정교한 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도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도가 높고 팔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5에서 7 정도가 됩니다. 지금 G1이 이렇게 간단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트리는 단순히 로봇계 또 휴머노이드만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저희의 오픈 SDK를 사용을 해서 연구와 또 교육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 산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를 사용을 해서 AI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 G1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니트리는 오픈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SDK를 통해서 글로벌 개발자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말씀드린 플랫폼은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인데 저희 G1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특히 이러한 혁신 플랫폼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UC 샌디에고의 영상입니다. G1이 가정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G1이 식기 세척기에 넣고 있습니다.
Also, this moves seems like easy for human.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고 작업이긴 한데 AI를 통해서 이제 휴머노이드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고 그 역량은 더욱더 배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완이 우편물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지완에는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를 다양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왓은 한쪽 손만 아니라 양손, 다른 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AI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제 생각에 저희가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래에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G1이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농약을 뿌리고 있고 G1이 교육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술에 대한 그런 흥미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이라든지 고위험 작업을 G1이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일상에 있어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G1이 사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큰 잠재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AI 기술 실행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다양하고 새로운 그런 문제들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겪습니다.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 특히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복잡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환경, 특히 인간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유니트리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이 되면서 AI의 윤리적인 문제들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과 또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니트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로봇과 AI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족 보행 로봇을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산업 응용 분야의 구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발표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체화된 지능, 엠버디드 인텔리전스의 여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에서 5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특정 시나리오 중심이 될 것이고 제한적이면서 국소적인 시나리오에서 범용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변전소라든지 아니면 화학 공장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용지능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수천 가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유스케이스에서 가정용 유스케이스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 통합이 되는 것이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욱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고 범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 능력이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동시에 고난이도의 작업들을 자율적인 학습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유니트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비전을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유니트리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과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유니트리는 여기 포럼에 계신 많은 분들과 많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또 소스도 공유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의 이런 무한한 잠재력을 함께 알아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미래 산업 환경에서 로봇이 수행할 역할과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관점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펠리스상 디렉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 포럼 공식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만찬은 각자 앉은 자리로 서빙될 예정인데요. 만찬에 앞서서 잠시 내일 진행되는 서울 포럼 행사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메인 세션에서는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를 주제로 글로벌 AI 분야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AI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가전, 모빌리티 등 생활 밀착형 주요 산업부터 휴머노이드까지 AI가 기존 산업에 융합되어 발전하는 생생한 사례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픽셀 앤 페인트, 우주 포럼, 더 안전한 AI 시대 등 기술 윤리, 인재 양성, 우주 예술 등 첨단 기술과 함께 성장해야 할 주요 분야별 특별 포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맛있는 만찬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